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부에서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곳에서요, 보고서에서 거론이 처음으로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2022년 7월 31일자 신문입니다. 7월 28일자 공개한 건보료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요, 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또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이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해서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사적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가입자들이 보험료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지금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바탈 요건에서 포함이 안 돼 있었죠. 그런데 피부양자에서 자격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여기서 사적연금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좀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말 기준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은 사적연금이 명확하게 좀 보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국민연금이 948.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50조 정도 2021년 만에 되고요. 이걸 우리는 공적연금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이 사적연금에 세제 적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연금저축이라고 볼 수 있죠.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 저축과 연금저축을 의미합니다.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약 160조 정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로는 한 10%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사적연금으로 해서 세제 비적격입니다. 이것은 보험사에다가 가입하는 일반 연금, 변액연금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20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겠죠.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가입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요, DB, 그 다음에 DC, 그 다음에 IRP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총계 ABCD 합쳐서 1600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연금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적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위에서 빨간색 보이시죠? B의 세제 적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서 DB, DC 말고요. IRP 요거를 합해서 세제 적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적연금이라고 한다. 그거를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도 9월부터요. 연 2천만 원씩 이상이 되면은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서 포함되는 연금소득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4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가 되기로 되어 있죠. 2022년 9월부터. 두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이 사적연금인 부분을 앞에서 얘기했던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이 금액을 현재 2천만 원에 포함을 시킬 거를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은 이 4대 공적연금에서는 건보료를 계산할 때는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을 다 갖고 오지 않고요. 50%인 50만 원만 갖고 와서 반영해서 계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9월부터든 내년부터든
이 사적연금이 연금저축이나 IRP가 연금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랬을 때 건보료에는 과연 몇 프로 정도가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것도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 정도가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한 30% 반영을 시켰다가 그 이후에는 50% 정도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왜 정부는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 사적연금을 건보료에 포함을 시키려고 할까요? 그게 첫 번째는요, 건보료에 재정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50억이라는 돈이 건보료 재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미약하지만 건보료 재정에는 하여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지금 들어가고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700에서 900이 늘려놓고 나서 다시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을 건보료를 때리겠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거는 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개념이 좀 아닌가. 좀 그래서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적연금을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사적연금이 추가가 돼서 건보료가 기존에 건보료를 내시는 분들은 건보료가 인상이 되실 거고요.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2천만 원이 안 되셔서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분들은 사적연금이 들어오면서 박탈 요건이 강화가 되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서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IRP가 건보료로 들어간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 상품이 아무래도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험 차익이라는 것이 보험 원금 대비해서 이자가 붙은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는요, 원래 이자 소득입니다. 그러면 15.4%를 내야 되지만 보험사에는 장기 유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특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월납 150만 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에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돈이 들어간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요, 1억 원을 비과세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제한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래 유지하면서 이 금액을 맞춰서 비과세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수령을 했을 때는요, 비과세 금융상품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요. 종신보험을 쭉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금 전환을 통해서 내가 계속 연금을 수령을 할 때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요. 기존의 사적연금하고는 좀 다르게 세제 적격인 사적연금하고는 좀 다르게요.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를 안 한다, 비과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로 인해서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과세율이 최고폭인 분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낸다면은 이게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돼서 약 한 50% 정도, 정확하게는 49.5% 정도를 이게 납부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 자, 이자소득세도 안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받지 않고요. 세 번째는 내가 세액공제 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당연히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는 9월부터 소득 곱하기 6.99%를 이제 내게 돼 있잖아요. 소득에 대해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장기 요양 보험료율, 요것도 건강보험료에 12.27%를 내는 것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보험사 금융상품이 향후에 여러분들 연금소득이 사적연금소득이 연금저축과 IRP가 만약에 건보료로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건보료를 내지 않고 해당 사항 없이 받으실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